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체로 보들보들합니다. 구수하고 때론 시큼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따뜻함이 평화로움을 주기도 하고 얼핏 스치는 냄새에서 오래 잊었던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각종 소를 넣어서 색다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다가 울컥 눈물을 쏟은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죠. 바로 빵입니다. 거리마다 빵집이 있고 다양한 방식의 제품으로 존재합니다만 불과 2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은 빵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박현경 씨가 빵을 들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빵의 지구사네요. 네. 제목이 독특해요. 네. 빵의 역사도 아니고 빵의 지구사. 네, 이 책을 펴낸 출판사에서 네. 지구사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자의 지구사, 치즈의 지구사, 초콜릿의 지구사, 위스키의 지구사, 뭐 이런 위스키 지구사는 근간이고요. 이제 나올 책이고요. 지금 나온 거죠. 뭐 아이스크림의 지구사, 뭐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지구사 시리즈다. 네. 뭐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옷? 옷 주로 먹는 거에 대한 지구사. 주로 먹는 거. 식탁 위의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되네.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설탕 같은 거. 그 전에 우리가 설탕의 역사인가 그것도 한번 책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재밌었는데. 네. 빵도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빵 좋아하세요?
그 제 책을 읽으면서 네. 소개해드릴 어떤 빵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이 책에 보면 뭐 딱딱한 빵, 부드러운 빵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부드러운 빵보다는 딱딱한 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네.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되게 안 중요한 꼬드는 걸 기- 좋아해요. 아, 네. 단팥빵 뭐 그런 거. 요즘은 단빵을 좋아하시는군요, 단빵. 모 베이커리에서 나오는 중간에 이렇게 하얀 크림이 들어있는 치아바타? 크림 치아바타 같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런 류도 좋고 카페에서 파는 허니브레드류도. 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국수는 먹는데 네. 빵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그냥 한쪽. 네. 그리고 또 단빵을 달고 부드러운 빵을 좋아하시네요. 그 체질이 변했나 봐요. 그전에는 단 거를 거의 안 먹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과자도 먹고 그런 빵도 이렇게 단팥빵, 크림빵 뭐 이런 걸 또 먹더라고요. 희한해 사람이. 사실 한국에서 뭐 책에도 소개가 되지만 한국의 빵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빵이 주식이 네. 아니기 때문에 19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빵을 20년부터? 접하게 됐다고 보여지고 19세기 말에 일본에서부터 네. 빵이 우리나라에 좀 전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 자체에 빵이 처음 들어온 게 뭐 그 선교사들 통해서 들어온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뒤에 부록 비슷하게 그 네. 감수를 맡으신 주영아 선생님이란 분께서 예, 예. 이제 한국의 빵의 역사도 또 이렇게 따로 특집으로 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빵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어허. 빵의 역사, 네. 실제로 언제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부자들의 빵, 가난한 자들의 빵, 음. 빵을 달라, 그건 빵이 뭐, 아니면 예, 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맛있는 빵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제 예, 그걸 예. 이제 분석을 해놨고요. 세계의 빵을 만나다 해서 지금 각국에서 빵으로 이름을 알리는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미국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진화하는 빵, 뭐 그리고 이제 특집 한국 빵의 역사는 공장제 빵의 역사다 이런 이제 그 부록이 들어 있고요. 그 이외에 좀 독특했던 게 다양한 빵 요리법이라고 해서 레시피가 있는데 빵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네, 이 그 저자인 윌리엄 루벨이란 분이 네. 칼럼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이자 그 음식 그을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실제로 이런 빵의 역사를 그냥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빵도. 예. 예, 실제로 예전에 이제 고대 문헌이나 이런 걸 예, 보고 예.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음식을 재현해서 실제로 먹어보고. 아까 빵이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네, 그런 것부터 원시 다. 레시피부터.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예. 책에 고스란히. 한국에 한번 모셔서 그 고대 빵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레시피를 보면서 예, 예. 거기에 단순 레시피가 아니라 책의 역사, 그 빵의 역사와 함께 예, 예. 레시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빵에 큰 제빵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한번 책을 보시면 예.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요즘은 그러니까 꼭 중산층까지 아니더라도 그전에는 오븐이 상당한 부의 상징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네. 네, 오븐이 조금 규모가 작은 뭐 근데 오븐들은 그렇게 활용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오븐 요리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 쓰다시피 하는데 그걸 잘 쓰면 저는 대체적으로 구운 음식을 좋아해요. 네. 삶은 거보다는 불에 구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걸 좀 이 방송을 들으면 좀 신경을 써줄라나 어쩌나. 네. 책을 읽으면서 계속 군침이 넘어가게 네. 아주 글도 맛깔나게 번역을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글을 잘 썼고요. 음식 역사학자라고 네,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음식의 역사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보면 재현해보면서 네. 깊이 있으면서 아주 달콤한 책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지 않지만 짜임새 있게 네. 책장에 꽂아놓고 두고두고 볼 만한 책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빵은 농부가 수확하는 게 아니라 제빵사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은 뭐. 네. 네. 그래서 제빵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나라라고 해야 될 텐데 그 국가의 문화와 역사와 사회가 다 녹여져 있는 게 빵이고 실제로 수천 년 뭐 빵의 탄생이 무려 2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책이 되어 있는데요.
농경시대 이전부터 빵을 수천 년 전부터 농경시대 수천 년 전부터 빵을 만들어 먹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의 핵심 기술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루를 내서 반죽해서 굽는 거. 네. 그건가요? 핵심 기준. 뭐 이렇게 빵이야 하는 거는 변하지 않았지만 다만 그거에 대한 인식. 어떤 빵이 맛있다라든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그건 달라졌겠죠. 네, 네.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한국은 사실 빵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빵을 다 너무 좋아하는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빵집에 가보면.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진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빵을 한번 실제로 접해보는 거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시리즈로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면 상식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대화거리가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예를 들어서 카페에도 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조각 케이크 같은 걸 사서도 뭐 이런 류는 이렇다든지 하면서 또 대화도 되고 재미도 있고. 네. 괜찮겠네. 그래서 뭐 빵을 만드는 재료로는 뭐 밀가루도 있고 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호밀도 있고 잡곡도 있고 이런데 예전에는 주로 밀이 최고의 재료라고 생각이 됐었대요. 그래서 상류층은 밀을 하얀 주로 빵. 하얀 빵인 거죠. 근데 그 가루도 이제 흰 가루가 있고 고운 가루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고운 거랑 또 흰 거는 다른데 그러니까 밀을 해서 흰 가루를 내려면 껍질과 배알을 다 분리하고 도전 기술이 또 상당해야 돼요. 도전 기술뿐만 아니라 그걸 다 제거하면 양이 줄잖아요. 거기다 또 순수한 녹말을 분리해내면 아주 하얀 빵이 나오는데 그 빵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통으로 갈아서 그냥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그 작고 가볍고 하얀 빵은 상류층들이 부의 상징으로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단단하고 이제 곡물빵이나 지금은 거의 돌멩이 같은 빵. 현대에는 곡물빵 이런 게 유행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단단하고 그 이제 하얗지 않은 갈색빵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딱딱해서 이렇게 비고 자도 되는 그런 빵이에요. 네, 갈색빵은 이제 가난의 상징이었던 거죠. 지금과는 좀 다른. 지금은 그런 호밀이나 통밀 이런 걸로 한 게 비싸기도 하고. 더 상류층이 먹는 빵이죠. 딱딱한 빵. 세상은 변해요. 그런 거 보면. 네. 하얀 밀가루는 건강에도 하얀 건 다 건강에 안 좋다는데 쌀밥, 밀가루, 설탕. 네, 그래서 요즘엔 또 뭐 밀을 너무 뭐 이제 그 화학 제품을 써서 하얗게 만든 거 아니냐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약간 노란 듯한 밀가루로 쓰는. 그게 천연 밀가루다 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뭐 제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빵이라고 생각했는데 흰 가루 내지는 하얀 빵에 얽힌 역사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빵이 그냥 주식이 아니라 부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의 원동력이 되어왔다는 거거든요. 나도 저런 하얀 빵을 먹겠다. 네. 그런데 그 22,500년 이후에 현재는 누구나 다 하얀 빵을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얀 빵이 이렇게 평준화되는 때가 한 100년도 안 됐지 않을까요? 네, 공장제 빵이라고 나오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면서 하얀 식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럼 불과 한 100년이네요. 네. 야, 그럼 22,000년 중에 100년이면 어마어마하네. 네. 그런데 그 공장제 하얀 빵이 이제 식탁에 딱 놓여 있으면 지금은 가난함의 상징이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왕들이 먹고 왕이 먹었던 빵이었는데 지금은 뭐 일명 또 텅 빈 칼로리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냥 칼로리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뭐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흰빵을 먹고 싶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의지와 이런 게 오늘날에 왔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또 뭐 이제 상류라고 저기 책에는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상류층에는 이제 주로 잡곡빵이나 통밀로 만든 거나 호밀가루로 만든 이제 그런 빵을. 호밀빵이 더 훨씬 좋다고 그래요. 섬유소도 더 많이 들어있고. 역사가, 아까 그 문화가 바뀐 거죠. 옛날에 그렇게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나폴레옹이 알루미늄 반지를 끼고 다녔다 그래요.
아, 네. 지금은 뭐 아무도 안 끼지만 그 당시에 알루미늄은 네. 굉장한 기술이 아니면 네. 재래낼 수 없는 아주 희귀금속이어서 네. 그 생각하면 또 웃기죠. 네, 그러네요. 빵이 지금 하얀 빵이 그렇듯이 네. 나폴레옹과 알루미늄 반지처럼 빵. 야. 그래서 빵 하면 또 하얀데 네. 하얀 빵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기는 속살이에요, 속살. 식빵 안에 야들야들. 식빵이라기보다 이제 여기 로프 브레드랑 뭐 플랫 브레드라고 나오는데 예, 예. 이제 로프 브레드랑 부풀린 이렇게 빵이거든요. 예. 부풀렸다는 거는 부풀릴수록 가벼워지고 이스트를 넣은 거잖아요. 구멍이 생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속살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그리고 그러면 식감이 달라지거든요. 예. 부풀면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잖아요. 보들보들하죠. 그리고 색상도 하얀색인지 하얀색. 갈색인지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그 속살이 어떤 영향을 품평회를 또 하나 보죠. 네, 그게 유럽의 이제 17, 18세기 유럽에서는 아. 이 빵이 이제 가장 좋은 빵으로 가볍고 작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빵이 인기였고 상류층의 인기였고 딱 이렇게 반을 딱 쪼갰는데 속에서 하얀 속살에 김이 네. 싹 나면 그건 최고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네. 부풀리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지는데 네. 구멍이 또 성긴 큰 구멍이냐 작은 아주 촘촘하냐? 네, 그런 거에 따라서 큰 성긴 구멍이 있으면 쫄깃한 맛이 나고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으면 네. 부드러운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쫄깃한 맛을 예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네. 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렇게 캐나다 이런 쪽은 쫄깃한 빵을 또 좋아한대요. 또 이제 문화가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부풀리는 거 말씀드렸는데 부풀리는 거는 이스트 말씀하셨잖아요. 이스트, 네. 그거 말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는 증기로 부풀리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얇은 반죽에다가 그 강한 열을 가해서 반죽에서 나오는 증기로 부풀리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식빵이라고 하는 로프 브레드는 이걸로 못 만들고요. 뭐 난이라든지 뭐 크레페라든지 이게 뭐 그렇게 그 얇게 만드는 빵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유산균, 공기 중에 자연 유산균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발효시키는 사워도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 반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도우. 이 사워도우 발효법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밀가루랑 물을 섞어서 반죽해서 그냥 공기 중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그게 자연적으로 박테리아랑 막 발생하면서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가난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단지 만들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따로 뭐 이스트라든지 천연 효모라든지 이런 거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로 해서 공기 중에 두면 알아서 발효돼서 그걸 먹어서 신빵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신맛이 나는 빵을 먹으면 가난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 또 유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빵을 먹는 게 부의 상징으로. 유기농 빵은 되게 비싸요. 네.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우연히 이렇게 빵집을 한번 들어갔다가 유기농 뭐라고 써 있어서 외국 사람이 와서 하는 빵집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무실 근처에 그런 빵집이 있었는데 빵 한 개가 4,000원, 5,000원 해요. 요즘 그렇게 합니다. 그 요만한 빵 하나가.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김치찌개 밥 먹으면 5,000원, 6,000원이거든요. 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밥 먹지 그 빵으로 5,000원 주고 빵 그거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방부제를 않는 빵집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럼 다 4, 5천 원씩 하죠. 조그만 그래요? 빵에. 난 내가 사는 적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주로 그냥 뭐 정말 비싸요 빵이. 못 먹겠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 네. 밥 한 끼 김치찌개 백반이 6,000원이에요. 보통 6,000원 정도 하는데. 7,000원, 8,000원. 저희 사무실 근처는 다 6,000원이에요. 아, 네. 의외로 놀란 게 그러니까 제가 방배동 쪽인데 방배동 양재동 이 일대가 의외로 음식이 싸요. 그러네요. 그냥 밥집들은. 네. 제대로 된 음식점은 비싼데 그냥 이 동네 백반집. 백반집. 예, 이런 데는 다 5,000원, 6,000원. 근데 빵을 4,000원 주고 사 먹기는 나 같은 밥 먹죠. 커피도 4,000원, 5,000원에 먹는데. 네, 커피는 그것도 좀 아깝지만. 네. 별다방 빼곤 다 가요. 네, 저도 별다방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스트 첨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도 예. 종류가 뭐 그 천연 이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천연 효모가 많죠. 있는데 르뱅 뭐 효모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있지만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예. 공장제 이스트가 이제 현재 그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기업에서는. 근데 또 이게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또 설도 있고 또 이쪽 기업 쪽에서는 그걸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량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전통적인 수제 빵집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그런 데서는 다 그 공장제 이스트를 안 쓰고 뭐 르뱅 효모를 썼다든지 뭐 천연 이스트를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 우리가 먹는 옛날에 그 술빵 같은 거는 막걸리 타서 이렇게 해갖고. 네. 그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든 그러면 막걸리에도 어쨌든 효모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19세기 후반까지 그에 썼던 이스트는 천연 이스트긴 한데 그 에일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맥주 뭐 에일에 그 에일을 제조할 때 생기는 그 이스트가 있어요. 그 침전물로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도 결국 술빵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스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빵과 술이 갈라서게 되죠. 발달되는 건 비슷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전에 그 이제 술빵을 많이 해 먹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보리개떡. 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봤습니다. 보리개떡은 정말 맛없어요. 네. 보리로 떡을. 네. 보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찌면 또 보라색 비슷한 색까지 나오는 보리개떡이나 빵은 술빵 같은 거 엄마가 해주실 때 있고 제가 생각나는 건 밀가루에 이제 강낭콩 들어가는 게 없어요. 밀가루랑 사카린이 조금 들어가고 설탕이 별로 없을 때니까 밀가루, 사카린, 강낭콩. 그래서 그거를 그야말로 이렇게 그 현경 씨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한나절 두면 조금 이렇게 부푸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먹만씩 떼어서 채반에 이제 이렇게 광목을 깔고 거기에 이렇게 엄마가 얹어서 찜통에 쪄주던. 그렇죠. 네, 그 강낭콩 빵. 그건 지금도 생각나네요. 네. 야밤인데 갑자기 빵을 사러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뭐 22,500년 전 네, 빵이 탄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역사가 뭐 그 어떻게 발견됐냐면 일단 문헌 기록이 생기기 전에는 유적지를 보니까 갈돌하고 갈판, 도는 그 가는 돌하고 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곡식이 껴 있는 게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가 기록이 남아 있는 최초 도시 문명지인 우르크라는 이제 도시에서는 기록이 나온 거죠, 드디어. 그래서 뭐 빵을 만드는 방이 있었다든지, 아예. 그리고 이제 제일 유물이 많이 남은 그 시대는 고대 이집트인데. 이때는 책을 본데 웃겼던 게 빵 이름이 다정한 빵, 여자 같은 빵, 피빵, 블러드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도 대체 피빵은 어떤 것일까? 피를 바른 빵일까? 무슨 빵일까? 그리고 뭐 여자 같은 빵은 대체 무슨 빵일까? 이렇게 제조법이 안 나와 있고 그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상형 문자로 이런 빵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건 진짜. 그리고 무덤빵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덤에 같이 미래랑 같이 부장품처럼. 그 무덤빵은 발굴이 됐고요. 빵이 오래됐구나. 네. 이집트의 무덤에까지 들어갈 정도면 정말 오래된 건데 22,000년. 대가네요. 이집트 벽화 보면은 빵 만드는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빵 틀에다가 넣어서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빵을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 그걸 갈아서 반죽하고 해서 찌고 굽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단해. 물론 제가 제일 음식 관련해서 존경하는 분은 그 버거 요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세계 빵 속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빵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오래 전에 그 유럽 여행을 한 2달 동안 단 적이 있었고 자유여행을. 근데 그 막 일정이 안 맞고 이러면 끼니를 그냥 급하게 때우거나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찌꼬턴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려다 보니까 그래서 햄버거를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햄버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신물이라고 할까? 신물이 올라오죠. 네, 그 여행 갔다 온 이후로는 햄버거를 진짜 보통 일 아니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빵을 먹으면 꼭 이렇게 신물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빵을 안 먹었었어요. 네. 커서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런데 프랑스 갔을 때, 파리 갔을 때 거기에는 그 뭐 맥도날드 이런 거보다는 동네 빵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모퉁이 돌면 빵집이고 이래서 조그만 빵집이건 뭐 그냥 개인 빵집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아무 빵이나 집어서 먹으면 어찌나 그렇게 맛있던지. 근데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그 자존심과 노력을 다 경주하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거죠. 빵에 대해서. 네, 자부심을 가지고. 빵. 프랑스 가면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언제 프랑스를 가볼 수 있으려나. 그래서 이 책에는 프랑스에 가면 어디서 빵을 먹어라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중심지가 있고 이민자들이 있는 빵집이 있으니까 진짜 프랑스 빵을 먹으려면 중심지, 파리 중심지에 가서 먹고 또 뭐라고 써 있는데 가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호기심이 발동하네요. 또.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좀 그 프랑스 그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만든 빵들이 와 있지 않나요? 현지와 똑같이 만든.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이 책에 소개되어 있지만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만드는 빵, 파리바게트 우리나라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각각의 제빵사들이 자기 개인 빵집을 자기 열고 취향에 맞춰서 제빵사의 실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겠죠. 그래야지. 네, 맛이 다 다르죠. 이게 뭐예요, 공장빵. 공장빵은 옛날에 샤니 이거면 충분했어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삼립. 삼립빵, 샤니 이런 거면 됐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또 이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빵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죠. 아직도 그 프랜차이즈 빵집의 힘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쫓아가기가 되게 힘들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프랜차이즈 빵 맛에 길들여져 있다 그래요. 네. 그 맛에. 네. 그래서 원래 동네 빵집의 약간 투박한 그 맛을 그닥 뭐 안 좋아한다고. 저희 동네만 해도 그냥 개인이 이름을 건 빵집이 없어요. 그렇죠. 다 없어졌죠. 그 일대에 없어요. 네, 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바게트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는 있어도 네. 그거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게 있어서 좀 그 사람들 빵을 이렇게 사 먹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각각 정말 니네 동네 그런 빵이 있어? 우리는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사 먹으러도 가보고 그게 가능한데 지금이야 뭐 그 동네 뚜나 이 동네 뚜나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뒤에 이제 레시피가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해서 어떻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도 배우려고 그러는 참인데 빵을 배워서 어떻게 그냥 뭐 빵 쪽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뭐 이집트 얘기는 했지만 그 눈처럼 새하얀 빵이 부자들이 먹는 빵이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말빵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뭐 껍질이랑 이런 거 이런 거 포함돼서 그냥 이렇게 막 만든 말한테 먹이는 빵인데 제일 싼 빵보다 3분의 1 가격에 파는 거여서 그거로 이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말빵이네요. 네. 마지막은 서글퍼지네. 말빵 그림이 여기 참 이 책의 장점이 여러 가지 그림과 사진들이 많아요. 시청각 교육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빵의 지구사 윌리엄 루벨. 빵 좋아하시는 분들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현경 씨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설탕의 세계사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탕이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설탕은 기호품이라서 이 귀족들의 사치에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확대되면서 누구나 이게 즐기게 됐습니다만 이 좋다 싶은 거는 항상 이렇게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가 하부로 내려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빵은 어떨까요? 식량이니까 왕이고 백성이고 구분이 없었을까요? 이건 또 품질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하얀 밀가루빵은 왕족이나 돼야 먹을 수 있었고 평민들은 딱딱한 호밀빵을 먹었다죠. 요즘은 반대입니다. 호밀이나 귀리로 만든 빵에 식이섬유가 많으니 뭐니 해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은 역시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빵이 아닌 밥을 주식으로 삼았고 빵이 아닌 떡을 먹었습니다.
사실 빵과 떡을 수평 비교하는 건 좀 무리죠. 우리 주식이 떡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과 떡 두 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억들, 눈물 나는 추억들, 웃음이 터지는 사고 등등 밥과 떡을 합산하니까 감성적으로도 풍성해집니다. 물론 요즘은 빵을 주식으로 삼는, 아침엔 빵을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빵 공장이 대한민국에 있다던가요? 누구는 이걸 뭐 산업화의 자랑거리니 뭐니 이렇게 말합니다만 저는 씁쓸합니다. 동네 빵집들 어쩌라고요.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빵의 역사라는 책이 나온다면 빵 공장,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또 쓰이지 않겠습니까? 오븐 속에 빵이 서서히 부풀듯 우리들의 생활도 골고루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단팥 없이도 달콤한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